제가 말씀드리는 경제는 5% 강남 부동산 투기꾼들을 제거하는 경제를 말합니다. 95% 서민들이 잘 사는 경제를 말씀을 항상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가야 미래 산업으로 AI, 슈퍼 양자 컴퓨터 여러 가지 미래 산업에 자금이 투입이 될 수 있다. 계속 말씀드리죠. 근데 그것을 중국도 그걸 하고 있고 미국도 계속 그걸 해왔다. 그러니까 넘버1, 넘버2, G1, G2가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관점에서 이제 더 연장으로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계산이 되냐 말이야. 경제가 MV equal PT, M 많이 통화량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다 이거지. 특히 지금 이창용 총재 이자 존경하는 내 서울대 선배이기는 하지만 이자가 이 골 때리는 사람이에요. 이창용이.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부터 문재인 5년, 윤석열이 3년 완전히 나라를 개판 만들었어. 경제를. 그걸 특히 한국은행이 제일 문제입니다. 한국은행이. 기획재정부가 또 문제이기도 하고. 이게 좌파 우파 가릴 게 없다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지금 6개월, 7개월 하는 내용을 보니까 기존에 개판 쳐왔던 그 8년, 9년을 똑같이 이제 이어받아서 하겠다는, 오히려 더 경제를, 버블을 만들고 더 과잉 거품을 만들어서 정말로 대한민국 경제가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다. 그 말은 서민들은 죽는다 이거야. 그 부동산 투기꾼들 그리고 일부 세력들만 더 왕창 먹으려고 하는 완전히 도박판 경제를 만들려고 한다. 그게 의도했던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잘 모르겠지. 그 사람이 경제를 뭘 알아. 근데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게 전부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거든. 그 자들이 포획을 하거든. 포획, 캡처, 포위해서 딱 장악했다 이 말이에요. 포획 이론, 노벨 경제학상, 스티글러, 시카고파 한 말씀을 드렸고, 내가 보기에는 완전히 포획돼 있어. 그리고 어줍잖은 잔지식 가지고 본인이 뭘 안다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 전문가가 보면 가짜는 수준이니까 가지고 몰죠. 우리 한국은행이 너무 우리 경제 수준에 맞지 않게 통화량을 M을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M이 P, 프라이스, 물가 이거를 상승률로 하면 인플레이션을 결정한다 이거야. M, V, P, T 트랜잭션 거래량, V 화폐 유통 속도 이런 것은 이제 우리의 실질적인 실물 경제의 실력을 얘기합니다. 실물 경제의 실력. 그 실물 경제의 실력은 거의 1% 이내 0%에 수렴하는데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율 또는 강남 집값의 그 상승률 최근에 보도 나온 게 8.7%잖아요. 그러면 이 물가 상승률, 집값 상승률을 결정하는 것은 통화량이 한다. 그러면 최근 통화량의 증가율이 매년 몇 %였느냐? 놀랍게도 8%가 이거야. 매년 8%의 돈을 찍어냈다 이거야. 그 힘으로 이 서울, 강남으로 몰리는 이 아파트 투기, 집값 투기, 이 버블을 만들어낸 거다 이거지. 밀턴 프리드만의 수식으로 그냥 딱 나와요, 정확하게. 그러면 아파트 집값을 잡으려면 뭘 하면 돼? 통화량을 절반으로 떨어뜨리면 되는 거야. 그렇죠? 이거를 안 하니까 쓸데없는 건설사, 부동산 개발사 이런 놈들이 이 돈으로 활개치고 돌아다니고 우리 서민들한테 사기쳐가지고 아파트 사세요. 샀더니 지방에는 값도 안 오르고 그냥 비만 차 안 떡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청년들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연끌 돈 대출 왕창 땡겨가지고 하나 사자. 그게 다 이 M이야. M. 그 돈의 일부가 주식시장으로 가서 고스피 4천을 만든 거예요. 대한민국에 기업들이 무슨 혁신하는 기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해박히니까 좀 더 올랐다. 이거 대한민국이 좋네. 뭐가 좋아 좋기는.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가 호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기업들이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워낙에 세니까 그게 영향을 주는 거지. 대한민국에 나머지에 혁신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하이닉스를 이끄는 분이잖아요. 그 최태원 회장이 이 통화량 막 찍어내는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총재하고 앉아서 두 분이서 대담을 했어요. 근데 이창용 총재 들으라고, 대한민국이 이제 이 5년의 이 마지막 기회, 이걸 잃으면 대한민국은 이제 마이너스로 들어가면 끝난다. 경제가 성장이 안 된다. 이재명 정부 5년이 마지막 기회다. 마치 이창용 총재 보고 원망하듯이 당신 왜 그따위로 버블 경제를 만드냐 말이야. 그 돈을 RP나 이런 거 찍어서 건설 쪽으로 줄 게 아니라 미래 산업으로 돈을 줘야지. 왜 당신 정권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느냐, 토목 경제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최태원 회장과 그 대담 프로를 한번 보시라고. 쇼츠도 많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정말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분이야. 그분은 재벌그룹을 이끄는 회장이기도 하지만 또 경제학 공부도 많이 했어요. 부친이 굉장히 또 공부를 많이 하시고 이 SK그룹을 만든 대단한 분이죠. 부친이 돌아가신
그래서 부친도 경제학 박사고 시카고 대학교, 예. 최태원 회장도 미국 가서 경제학 박사까지 공부를 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이론도 알고 실물 경제 그리고 이 금융 경제에 대해서 워낙 잘 아는 대한민국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건희 회장 돌아가신 이후에 재벌그룹 회장 중에 가장 실력 있는 사람 한 명만 꼽으라 하면 SK 최태원 회장입니다. 예. 그분이 대한민국에서 경제학을 제일 공부 많이 한 서울대 경제학 교수도 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앉혀놓고 어떻게 보면 꾸짖은데요. 꾸짖어서 당신 정신 차려. 그런 얘기예요. 여기다가 보유세를 때려야 된다. 강남시 가서 전체적으로는 통화량이 문제. 그러니까 이 돈을 그렇게 쓸데없이 2배를 찍어내니까 그 돈이 주식시장에 광풍을 일으키고 그 돈이 원화값이 그러니까 똥값이 되는 거잖아요. 원화가 똥값이 되는 거잖아. 그 말은 거꾸로 원화가 약하니까 거꾸로 달러값이 오르는 거잖아. 예. 이게 근본 원인이에요. 근본 원인. 엉뚱하게 뭐 국민들이 서학개미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니까 달러값이 오른다. 수출 기업들이 수출해서 달러 번 거를 한국으로 안 갖고 오기 때문에 또 달러가 오른다. 뭐 헛소리 하지 말고 국민연금이 또 뭐 미국 주식 사니까 달러. 미국 주식을 왜 사냐고. 한국 주식을 왜 안 사냐고. 한국 뭐 코스피 4천 넘었다며. 이 버블이잖아. 실력이 없다 이거야. 대한민국에 실물 경제 실력이 없다. 기업들이 혁신 기업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미래의 혁신 기업으로 돈을 몰아주기 위해서는 현재 이 총 통화량의 30%에 달하는 돈을 먹고 있는 부동산 건설 토목업자들 이쪽으로 가는 돈을 싹 다 정리하고 미래 산업으로 바꿔야 된다. 미국 중국은 그걸 이미 다 해왔다. 이걸 하지 않으면은 5년 내에 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은 경제가 망한다. 이게 최태원 회장 얘기예요.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이 찍소리도 못해 찍소리도.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가 바뀌면서 어떤 언론도 자세히 국민에게 설명하지 않는 또 하나의 새로운 도박판,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국민을 속이는 것으로 저는 보이는 그렇게 해석하는 사기적인 어떤 또 문제가 발생을 했다. 이걸 제가 정확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최태원 회장은 이 내용을 보고 굉장히 분개하신 것 같아. 한국은행과 현 이재명 정부 그리고 지금 현 경제당국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 대해서. 그 말을 명시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이 얼굴이 화가 나 있고 그 이창용 총재를 딱 앞에 두고 말이죠. 면전에서. 무슨 소리냐면 통화량을 너무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물가도 오르고 뭐 집값도 오르고 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이걸 많이 먹는다. 그러면 한국은행은 우리가 돈 많이 안 찍어냈어 라고 말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M이라는 거를 기준을 바꿔버렸어. M2라고 해서 이제 총통화라고 이제 세계적으로 다 씁니다. 요금을 예금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는 예금도 통하고 적금 든 것도 통하고 그럼 뭐 해약하면 바로 현금화 시킬 수 있죠. 예. 이제 이게 M2인데 M2. 근데 이 안에 은행이 발행하는 ETF 같은 수익증권, 은행에 예금성으로 넣는데 그 돈이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게 하게 되는 이게 뭐 주식 채권 비슷하기도 하지만 은행이 담당하니까 예금 비슷한 거죠. 네. 이 수익증권이 굉장히 늘어났다 이거야.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우리가 총 통화가 깔려 있는 돈이 한 4,500조 정도 됩니다. 4,500조. 우리 GDP가 얼마죠? 1년에? 2,500조 정도 돼요. GDP가. 거기서 거의 2배의 돈이 깔려 있는 거예요. 2배가. 이 버블을 꺼트려야 됩니다. 미국 볼까요? 미국의 GDP, 실물 경제에서 벌어들이는 1년 GDP하고 대비해서 미국 깔려 있는 M2 총 통화는 이것에 좀 작아. 한 80% 정도로 유지합니다. 미국이 기축통화 달러를 막 찍어낸다. 그렇지 않아요. 찍어낼 때는 찍어내지만 걷어들일 때는 어마어마하게도 걷어들이죠. 양적 완화를 할 때는 하지만 양적 긴축을 할 때는 엄청나게 또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실물 GDP보다도 80% 정도의 달러만 찍어낸다 이 말이에요. 연준이 FRB가 깜짝 놀라셨죠. 미국이 막 돈 찍어서 돌아가는 경제인 줄 알았지. 그러면 우리는 미국하고 대비하면은 너무 많은 돈을 뭐 찍어내고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서 돌리는 경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경제 실력은 두 배가 버블이 생겨 있는 겁니다. 제가 정말 가혹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1인당 GDP가 35,000불 뭐 나는 뭐 별로 뭐 잘 살지도 못하지만 뭐 기분은 좋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면은 버블을 제거하면 미국식으로 하면은 우리의 1인당 GDP는 얼마냐? 17,000불이에요. 17,000불. 우리가 돈 찍어낸 거를 제거한다면 17,000불밖에 안 된다고. 전 세계 50위권입니다. 예. 우리가 경제 대국이다. 그렇게 할 게 아니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깜짝 놀라셨죠. 예. 그게 다 데이터로 나타나 있는 거야. 그것을 최태원 회장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나라 이거 큰일 났다는 거야. 이 정치판이 제일 문제다 이거야. 그런데 정치판은 계속 속이려고 덤벼들어. 이거를 이재명 정부가 국민 여러분 우리 실제로 1인당 GDP가 17,000불 수준입니다. 네, 우리가 한 52 수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버블을 다 제거하겠습니다. 하면은 선거에서 진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5일 전에 일부 언론에 나왔지만 지금 한국은행이 이런 짓을 했어요. 자, M2를 바꾼다 기준을 여기서 수익점권, 은행이 발행하는 수익점권, 그게 한 500조 돼요. 이거는 빼버린다. 이거는 주식 투자하고 이런 거니까 뺄 거야. 그러니까 본래대로 하면 M2가 4,500조인데 한 500조에 달하는 수익점권, 은행이 발행하는 이걸 빼버려. 그러니까 통화량이 4,000조로 훅 줄어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찍어낸 거 아니야? 한국은행이 돈을 막 많이 찍어낸 거 아니야? M2가 많지 않아? 이렇게 말할 명분이 생기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지금 막 돈을 찍어내가지고 그냥 뒷감당을 못 할 거고, 내 뭐 대통령하고 집에 가면 그만이지. 뭐 문재인이도 그렇잖아. 정치인이 지금 당장 그냥 돈 찍어서 막 주자. 그러려면 통화량 증가율이 너무 많다. 그거를 또 비껴갈 수 있잖아요. 500조가 딱 줄었으니까 500조를 또 찍어낼 수 있어. 찍어내가지고 막 뭐 필요한데 막 돈을 쏴줘. 지방선거 때. 이재명 정치권과 한국은행 이창용이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그렇게 하면 이창용이는 임기가 4년인데 올해 4월 달에 4년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러면 연임을 할 겁니다. 연임을 시켜줄 거예요. 대통령이. 이해관계가 딱 맞잖아. 그럼 앞으로 4년 더 하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5년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제가 보기에는 나라를 또박판을 만든다. 이건 완전히 암 환자에게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계속 마약, 몰핀을 꽂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막 건강하게 돌아다니시라. 막 돌아다녀, 건강하게. 마약 맞아가지고. 그런 상황이다. 그것을 며칠 전에 이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이를 앉혀놓고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정말로 괴로운 얼굴 표정으로 말씀을 하시던 거예요. 말을 하는 거야. 이래 나가다가는 지금 5년이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이제 한국은 마이너스 성장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회복이 불가능하다. 지금 딱 미국식의 통계만으로 우리가 통계를 바꾸면 우리는 3만 5천 불이 아니라 2만 불 수준 밑으로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미국의 통화량 증가율은 4.5%였어요. 4.5%. 우리의 지난 10년간의 통화량 증가율은 8%가 넘었어. 그러니까 8%가 넘으니까 강남 집값이 8%가 넘었어. 최대 지금 집값 폭등이다. 미국처럼 통화 증가율을 4%대로 절반으로 내리면 강남 집값이 절반으로 떨어진다 이거요. 뭐 간단하잖아. 미국 집값이 지금 우리나라의 절반이에요. 집값 상승률이. 중국 상하이, 북경, 선전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중국은 또 보유세를 2%를 또 때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유세 2% 때리기, 통화량 증가율을 2분의 1로 낮추기, 게임 끝나는 거야.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암이 제거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회복기를 거치면 우리가 정말 건강한 환자가 건강하게 회복이 될 수 있고 우리 이 대한민국이 정말 건강하게 진정한 세계 10위 이렇게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실력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과 또 청년들의 이 머리 좋은 청년들. 전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좋잖아. 그런데 어떻게 정치를 이따구로 개판으로 하느냐고. 이혜원이라는 그런 터무니없는 여자를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앉힌다. 정말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그 결론은 뭐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또 왜 욕하냐 이재명이 그 개딸들. 당신들 돈 한 푼 없잖아. 나이 먹어가고 돈 없으니까 좋아? 아이고 참네. 걱정스러워요. 그 귀하들을 포함한 95% 서민들이 지금보다도 2배로 더 가난해질 겁니다. IMF를 겪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것보다도 10배 더 강한 충격이 옵니다. 그게 저는 올해의 그 위기가 올해 상반기에 터져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지방선거 6월달 그 전후. 그래서 이병철 TV 사이다라도 이러한 진실을 이 통계를 조작해가지고 또 국민의 눈을 가리려고 하는 이 정치꾼들의 이 사기적인 행태를 저는 반드시 알려야 되겠다. 그렇다 해서 윤어게인이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윤석열이 편드냐. 또 이렇게 한심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IQ가 이혜원이 말 맞다는 한 자리 선지. 좀 냉정하고 차분하게 사람답게 짐승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본인한테 유리한 거라니까. 이걸 알고 이거를 정부에게 바로 시정하라 요구하면 본인들한테 돈이 들어오고 본인들이 그래도 조금 더 나아지고 본인 자식들이 손주들이 잘 사는 세상이 될 텐데 자식한테 대한 손주들에 대한 그런 책임감이 없어요? 그냥 그 거지처럼 살아라. 막 그걸 원하는 거야? 아니 나는 그냥 내 미친 대로 나는 이재명 만세 부르고 돌아다니길래 그걸 원하시냐고. 아니 나도 나이 들어보니까 내 자식 내 손주들이 잘 돼야 된다. 이게 거의 100%던데 마음에. 똑같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95% 서민이 잘 사는 나라, 조금 더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나라, 5% 투기꾼들을 제거하는 나라, 이자들을 탄압하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야.